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그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수련만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는 가끔 이제 생각날 때를 뜸하게 합니다. 어저께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전생에 대해서 재밌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켈리 킴님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에도 이제 남의 전생이 가끔 보인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대통령 선거판에 이재명과 윤석열을 봤더니 전생에 이 둘은 하나였다. 도대체 이 전생에 대한 개념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보셨길래 아주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답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 삶의 저 건너편,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어떤 영적 에너지 상태, 그리고 이걸 갖다가 현생에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이제 전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생을 통상 탐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전생을 기억하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찾아다니면서 그 증명을 하면서 확실히 전생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티베트 불교 포탈라궁 이쪽 동네에서는 달라이 라마가 한 생을 버리고 나면은 이 사람이 곧바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환생하는 장소를 또 다른 고성이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이제 달라이 라마로 인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게 뭐 불교 쪽에서는 전생과 환생 그리고 현생,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삼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교리가 성립이 되곤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선도의 영역에서는 말이죠, 이 전생을 사람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왔던 그 생을 전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을 했을 때에 세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포의 기억들을 다 전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탄생하기 전에 생명 진화의 법칙에 따라서 통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다에서 세포가 탄생해가지고 세포끼리 먹고 먹히고 하면서 유기체로 발전을 하고, 유기체가 하나의 생명체를 가진 몸이 되고, 몸이 다시 진화를 해서 어류가 되고, 어류가 양서류로, 양서류가 파충류로, 파충류가 포유류로, 포유류가 다시 영장류로, 그리고 인간으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인간은 말이죠, 진화했다기보다는 만들어진 세포의 여러 종류를 가지고 그냥 인간의 유기체로 나왔다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제가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깊숙이 내면의 세계로 빠져들어 봐서 스스로 그 체험을 해본 결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생을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먼저 현재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생에 관한 개념들, 나는 내 전생을 보았다느니, 또는 남의 전생의 영역에 들어가서 봤다느니 하는 이런 영역들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과정입니다. 이 말을 하면은
무슨 소리 하느냐 임마 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말이죠. 우리가 전생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먼저 내 머릿속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전생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 시간이라는 관점이 있어서 과거가 있고 더 과거가 있고 전생, 전생, 전전생 등등. 그래서 통상 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고려시대에 또는 신라시대에 그 이전의 삼국시대에 또는 일본에서 유럽에서 등등 당신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런 인연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전생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일까요? 물론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도인 하나는요, 전생을 봐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팩트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할 것 없이 당신은 전생에는 이렇고 당신의 부인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관 돼 가지고 현상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거 뭐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진실은 전생은 단 한마디로 기억입니다. 기억. 무슨 기억이냐? 몸을 가지고 살았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 전생의 기억들이 세포 단위마다 하나하나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 밤에 잠자다가 말고 낮에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소스라치듯이 파다닥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무에서 잠자던 원숭이의 그 경험이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놀랬던 그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물고기의 기억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파충류의 기억도 가지고 있고 그 기억들이 전부 다 우리 세포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록된 그 세포의 전생의 기억들은 공포와 두려움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많이 잡아먹혔기 때문에. 원래 세포라고 하는 것은 액정파의 진동이거든요. 그 진동 속에 이제 기억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 녹아 들어가 있는 기억들은 전부 진동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내 몸의 에너지 상태가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돼 가지고 그 에너지와 동화되는 것을 우리는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음식 자체가 식물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내 몸의 에너지의 진동수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밥을 먹는다. 밥의 진동수를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것은 밥의 세포에 관련되어 있는 진동수를 내 몸의 진동수와 맞췄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뭐 어류 시절이든 파충류 시절이든 너무나 다른 강한 짐승들의 먹이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세포 사이사이에 그런 공포가 가득 딱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된 그 에너지가 발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 무의식 중에 들어가 보면 악몽을 꾼다거나 또 뭐 다른 형태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몸을 받아 가지고 나올 때는 세포에 저장되고 기록된 그 기억의 덩어리가 다음 생을 자기 내면의 에너지가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내 진동수에 맞춘 생리적 부모의
난자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전생의 기억들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켈리 킴님의 윤석열과 이재명이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분화돼 가지고 현생에서 나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이제 드릴 때가 됐네요. 생명 에너지가 전체에 딱 들리는 이 자체를 우리가 무와 허, 공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영혼들이 녹아 들어가는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와 허 영역은. 그럼 영혼이 녹아 들어서 강으로 탁 들어가면 이걸 뭐 조금 유식하게 영어를 쓰면은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통일장 이론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영역을 영점장이라고 했거든요. 그 영점장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로 포인트 필드입니다. 그 영점장 이 무와 허의 영역, 이거는 말이죠,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몸을 벗어났을 때 하늘 맺힌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제가 귀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 이 자체가 이제 환생을 하게 되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한 맺히지 아니한 완전한 실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영점장으로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제로 포인트 필드로.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로 내가 녹아 버리거든요. 이 녹은 덩어리에서 말이죠. 보통의 이제 이 인간의 영역에서 그 전에 뭐 파충류, 의료 이 영역 아니고 인간의 영역에서 한 1000만 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이제 환생과 탄생을 계속하는 이 과정에 압생, 그 압생, 그 압생 하는 것들이 그 생명 에너지 기억에 딱 남아 있다가 결국 그 하나의 그 에너지 덩어리가 돼 가지고 다시 환생을 갖다가 반복을 하고 했을 때는 인간의 영역에서 전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인간의 영역이냐 하는 하면은 내 몸을 가진 몸속에 녹아 들어있는 영적 에너지 상태가 영점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는 중음계 또는 신명계라고 이름 붙여진 이쪽 파동의 영역, 절대계의 영역은 녹아 들어간 영역이고요. 신명계라고 이름 붙여진 영과 혼의 이 세계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환생과 몸을 받아가지고 뱅뱅뱅뱅 도는데 이 기억의 덩어리 에너지가 완전하게 절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현상계에서 한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그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점장에서 다시 신명계의 영혼의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몸을 받게 되는 이 삼변화의 법칙을 갖다가 이해가 되면은 시간의 개념을 없애면서 그 안쪽에 신명계든 절대계든 이 영역에는 순간입니다. 찰나의 모든 것이 결정을 짓습니다. 이렇게 기억의 이름으로. 근데 그 영점장에 딱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영적 에너지가 다시 현상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화의 과정을 거치죠. 이쪽에 빛의 영역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빛의 영역의 에너지가 다시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쪽 현상계 사람의 몸을 받거든요. 처음에 저도 제 전생의 기억들을 갖다가 탁탁 더듬어 갔을 때 이 다른 사람들은 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 느낌 안쪽으로 전생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생각, 느낌 안쪽이 기억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그리고 바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는 우리가 하루의 생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은 강렬하게 저장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아침과 어제 저녁, 어제 아침 이걸 뭘 먹었는지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 기억에 사라지듯이 내가 행했던 이런 것들은 기억에 크게 저장이 안 됩니다. 다만 기억에 딱 저장되는 것은 강렬한 충격이나
강렬한 창조의 영역에 있는 것은 기억이 남거든요. 그것들은 전생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제일 많이 기록이 되는 것은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의 자기 자신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생에 이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 죽음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건 사람 몸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너머의 영역, 우리가 본능이라고 이름 붙여진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움켜쥐게 한다, 음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삼킨다, 뭐 이런 등등 몸이 움직이고 있는 본능의 영역은 과거의 오랜 경험의 기억들이 놓여져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프로그램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생의 기억과 경험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몸을 습관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에너지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움직인다 할 때 절대 무의 영역에서 다시 신명계로, 다시 현상계로 이렇게 쭉쭉 드러날 때에 생명 에너지의 0점장에서는 분화가 되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연생을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생은 기억이 살아난다는 개념이 맞는데, 어떤 사람 앞에 뭐 스크린까지 착각착각 하는 거 보인다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기억을 되살렸을 때 상으로 비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다라기보다도 기억의 리와인드 현상, 되돌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똑같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 보이느냐. 본인은 들어갔을 때는 에너지의 강으로 0점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0점장에서는 비치는 영적 에너지의 혼들은요, 누구나 그때 하나로 보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켈리 킴님 말이죠. 깊은 숙고에서 저하고 켈리 킴님의 이 상태를 놓고 보시면요, 켈리 킴님과 저도 하나였습니다. 그 전생에 어떤 현상이 있었으며 그 기억들을 되살렸을 때에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0점장에 접속을 해봤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생의 그 경험과 기록들은 현생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운명의 프로그램을 거기에 꽉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생으로 퇴행 또는 최면 퇴행을 통해서 전생의 영역을 뒤집어 가지고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갖서 현상계에서 운명의 프로그램을 그래 짰다. 이 운명의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라고 하는 게 최면의 효과이고, 또 이 사람의 행동 양태를 연구하는 행동 생태학 이 학문으로도 보면은 이 전생의 개념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기본 성격과 본능은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동 양태를 프로그램 했다라고 딱 주장을 하고 학문을 풀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적 에너지가 절대계의 영역에서 신명계의 영역으로 프로그램 되어 오는 이 과정을 현대 학문은 그에 대해 설명을 못하죠. 왜? 서구 학문이기 때문에. 동양학적 생로병사의 전체의 순환 개념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운명의 프로그램은 네가 그 이전에 고세포 시절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형시켜 발전한 과정이다라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전생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에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쫙 한번 되살려 보면은 전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모든 선택의 기준점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건 자기 자신의 명상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삶의 프로그램을 유출을 해 보면은 그게 바로 전생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현상계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 자신을 살아가는 이 모습과 그 생명 현상을 추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되고, 이해에 대한 믿음이 확신을 오게 되면은 그것은 에너지가 됩니다. 전생에 대한 오해, 그 전생에 대한 진실,
제 자신이 체험한 내용을,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저는 어차피 그 방면에 관해 가지고 학문까지 같이 한 박사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한 것은 학문적이고 도학적이고 그리고 수행하는 수행자, 명상가의 역할도 다 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있을 겁니다. 믿고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자, 전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